여기서 마주칠 줄 알았어. 이같이 안 보이시는데요? 만난 지 30분이 채 안 된 A에게 들은 말이었다. 괜히 말 한 번 붙이고 싶어서, 어색하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첫 만남에 MBTI만한 게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곤란하다. 하다못해 그 성향들에도 수치가 있자는가. 어른이 되면 자기소개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MBTI는 간편하고도 불편한 첫인사가 되어주곤 한다. 친구가 돼버린 우리 여기서 더 이상은 무리 날씬 또 알켜줬니. 요즘 반가웠어.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다음에 또 마주치자.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25번째 테이크 전지종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승재 지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욱씨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셔서 오랜만에 3명이서, 저희 3명 조합은 처음이죠. 신선하네요. 그쵸. 네. 회식은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렇게 녹음하는 건 처음인데 한번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그 MBTI 얘기를 좀 나누다가 불쾌했던 경험을 제가 써봤는데 어떠세요? MBTI 얘기하는 거 처음에? 초면에? 편한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편한 사람이면? 네, 마음이 근데, 가는 네. 사람이면. 근데 이제 처음 부서 발령? 그런 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새롭게 팀원이 된 분하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회사는 그쵸? 좀 싫죠. 좀 싫어요? 네. 왜 싫어요? 뭔가 편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MBTI는 과학이다 뭐 이러면서 맞아.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맞아. 요즘 채용할 때 그래요. 그것도 보잖아요. MBTI. 물어본다면서요? 면접 네. 때. 그건 좀 승재 씨는 그래서 싫어요? 첫 만남 때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제일 만만하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승재 씨가 그 면접에 가서 취업 면접에 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 별로긴 하죠. 근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승재 씨는? 그 면접관이 그 자네 MBTI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대로 말할 것 같아요. 사실대로? 근데 이제 아이를 좋게 포장해서. 그치. 네. 그리고 회사별로 또 이제 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 적극적인 그런 활동적인 이 성향을 좋아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조금 더 그 직무 따라서도 갈릴 수 있겠죠. 이상형도 MBTI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이성에 대한 이상형? 네. MBTI로 네. 그거 한다고 나 채용 때 한다는 줄 알고 아니. 깜짝이야. 그 이상형. 이상형 얘기할 때 맞아. 그거 있잖아요. 뭐 MBTI 별 궁합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거 꼭 같이 검색해 보잖아요. 그것도 있고. 맞아요. 참 저도 그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MBTI 처음 얘기하는 게 너무 처음에 나를 다 보여주는 느낌. 제 예전에 아마 저를 닮은 영화 그거 얘기할 때 그때도 저는 저를 좀 천천히 보여주고 싶은 스타일이라 맞아요. 얘기 들었었는데 MBTI 얘기하면은 너무 그 MBTI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까? 그냥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편견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영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내성적일 거야. 저 사람은 좀 거시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뭐랄까 딱 박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소개를 시키거든요. 2분 동안. 2분이면 길거든요. 2분이면 매주? 회사?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시켜요. 그래서 회사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특이한 경우죠. 근데 부장님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면 그게 되겠냐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목당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다 MBTI 얘기하는 게 좀 심술나가지고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우리 방송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 할 때 구독자가 그 51명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0명이다. 그래서 사무실에 우리 여러분들이 70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해주셔도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 끝나고 이따 오후에 보니까 53명. 53명. 아, 2명 늘었어. 2명 늘었어. 그래서 좀 사연이 역시 차갑구나. 네, 그런 녹록지 않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 시키면 그럼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만약 회사에서 하면은 뭐 부서 뭐 담당 업무 얘기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요 정도. 그러면 지영이 그 지금 어쨌든 좀 그래도 예술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전에 그 영화제 일했던 거 이런 건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괜히 딱히 알리고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그치 그럴 수 있지.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고 그냥 뭐 가볍게 얘기하면 요즘 최대 관심사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예요 관심사? 요즘 관심사? 그것도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그때 다르죠. 승재 씨는 자기소개 시키면 뭐 할 거예요?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관심사. 예, 저 좋아하는 거랑 뭐. 우리 방송 얘기. 방송 얘기요? 할 거예요. 처음 딱 이제 입사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느는 거 아니야, 근데? 100명 목표로. 아니, 저는 아예 목표 늘려서 1000명으로 해가지고. 1000명으로.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반복해서 본 영화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나 아니면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자기소개할 때 어릴 때 반복해서 본 영화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그 짤 딱 보고 이 얘기 하면 재밌겠다 해서 주제를 정해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반복해서 본 영화 그리고 그 영화가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먼저 할까요? 저 먼저 할까요? 승재 씨? 그러시죠. 누구 먼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릴 적에 많이 봤던 영화는 2003년 개봉한 선생 김봉두입니다. 네. 아세요? 알죠. 아세요? 승지 씨 아세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조금씩 봤던 그죠, 것 같아요. 그죠. OCN에서. 그죠, OCN.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지영 씨는 몇 번 막 보고 했었나요? 저도 그냥 OCN이나 추석 영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차승원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OCN 같은 영화 채널에서 정말 많이 틀어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차승원 배우의 작품 중에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것도 그 못지않게 많이 틀어줘서 틀어주면 봤던 영화 같아요. 특히 선생 김봉두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제가 한 줄로 요약해봤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던 불량교사가 시골 분교로 발령받아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참된 선생님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휴먼 드라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다 아시니까 그냥 얘기하자면은 뭐 사실 옛날 영화라는 게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지만 예전에 막 그 촌지라고 해서 그 막 봉투 막 드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막 반장되면 뭐 돌리고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큰 의미에서 보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반장되면 뭐 콜팝. 오, 돌렸어요? 전 돌렸어요. 반장이셨어요? 그럼요. 저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반장 부반장. 콜팝이나 그 롯데리아 그런 거, 불고기 버거 같은 거 무난하게.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엄마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다 하니까 한 건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김봉두가 그 명부까지 만들어서 그 학부모들한테 촌지를 걷었어요 거의. 네. 지금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준 부모님, 안 준 부모님 체크해서 안 준 부모님의 자녀한테 조금 막대한 거야. 어머. 그래서 부모님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마침 그 시골 학교로 전근 가야 되는 선생님 한 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김봉두 너 잘릴래? 거기 갈래?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진짜 완전 당장 폐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흔히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1층짜리 그 학교에 전교생은 5명, 선생님은 없고. 그래서 거기 딱 이제 전근을 가는데 선생님을 새롭게 만난 아이들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젊은 선생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김봉두는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리는 게 낫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폐교되면 혹은 아이들이 서울로 전학을 가면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어떤 수를 여러 가지 꾸며서 한번 해보는데 이 노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 결말이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요. 그쵸, 잘 안 나죠. 승리 씨는 저도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그 시대를 감안해도 재밌습니다. 옛날 영화라는 게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 김봉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예전에 막 둘리 볼 때 아기 때는 막 와 저 고길동 저 막 와 저 미친놈 막 그러면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와 저 둘리 저 도우너 저 폐륜적인 놈들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 고길동 불쌍하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막 창작물이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종이에 써지거나 막 음성이나 영상으로 한번 기록되면 그 상태로 남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대의 사람들이 늙어 죽어도 작품은 그대로 남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딱 봤을 때 10년 뒤에 또 다르고 20년 뒤에 또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도 다를 거 없구나. 이 영화도 이제 나온 지가 23년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달라지게 보이는 게 있구나. 이 영화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영화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그 DVD에 보통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비하인드 영상 같은 게 막 수록돼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촬영 현장을 담은 그런 비하인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감독이 장규현 감독님이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 중 한 명이 양소석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를 딱 보면서 그 감정 코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감정이 좀 덜 올라왔어. 이렇게 말해놓고 하면은 막 말을 다 털어놓고 나면 슬픈 게 있거든. 한 번 더 해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두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성인 배우 대하듯이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김봉두한테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 테이크를 3번 찍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나뭇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극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때리는데 실제 그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김봉두도, 차승원 배우도 좀 미안해요, 되게. 되게 막 난처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막 담배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린 시절 반복해서 본 영화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라는 말에 대입해 보자면 저는 지금 좀 낙천적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틀어지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잘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봉두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든 일이 계속 꼬이고 막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하긴 하거든요. 싫은 소리 막 하더라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내는 모습이 저랑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만큼 중요한 게 전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봉두의 유머,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머가 꽤 재밌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망가지더라도 좀 웃기는 걸 좋아해요. 주변 사람을.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알죠. 같이 생활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도 이 영화와 닮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하자면 영화의 배경은 강원도인데 정선의 연포분교라는 데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폐교에서 촬영을 했고 뭐 김봉두라는 인물 자체가 주는 재미도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했던 게 그 아이들 5명의 아역 배우들이 연기가 대단합니다. 강원도 사투리를 굉장히 잘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그 중에서 여전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분량이 많았던 양소석을 연기한 이재영 배우. 찾아보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좋아하면 울리는 아세요? 좋아하면 울리는 이란 작품에 등장했다고 하고 반장인 김남옥을 연기한 최민주 배우. 최근에는 좀 활동이 뜸한 것 같긴 한데 소속사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도 배우를 지망했던 최혜순을 연기한 이본 배우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지 뭐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심파적인 장면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감정이 들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좋은 영화, 뭐 그런 착한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인류애를 조금 충전시키고 싶으실 때 조금 뜨뜻한 그런 영화 보고 싶다 생각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 김봉두 이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드문드문 봐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말도 결말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딱 봤는데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양희은이 부른 그 노래 알아요? 미루나무 따라 그거 큰 길 따라 그거 그 노래가 알아요. 딱 나오는데 막 찡해요. 후벼 파요. 찡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나왔던 김수로 배우가 나왔던 영화도 선생 김봉도랑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였죠? 우락교 이티인가? 그래. 네, 근데 그거는 조금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걸로. 그거는 오히려 더 코미디적으로 그죠 맞아요. 그렇죠. 학교 학원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느낌이 마라톤 나와서 그 맨발의 기봉이 나온 느낌처럼 나왔던. 그렇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봐야겠네요. 네, 오늘은 지영님이 20분 지각해서 죄송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영님 하실래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저는 어릴 때 반복해서 본 영화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 근데 어릴 때 반복해서 본 영화가 많이 없어요. 저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라는 데 좀 초점을 두고 그 뭔가 딱 처음 내가 영화를 좋아하게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시발점이 됐던 영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 다들 아시나요? 승재 씨 좋아하는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껌뻑 죽잖아요. 스탠리 큐브릭에. 껌뻑 축제는 않죠.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네. 좀 긴장되네. 근데 이 영화 어릴 땐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봐가지고 그쵸. 그때도 뭐 어릴 때죠. 대학교 때 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막 그 엄청 예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도 막 그때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찾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태엽 오렌지 그냥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알렉스라는 소년이 자기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면서 뭐 노숙자를 폭행한다거나 갑자기 주거 침입을 해서 막 강도, 강간 막 그런 흉악한 범죄 행위들을 막 행해요. 그러면서 자기 집단 친구들이랑 있는데도 자기가 항상 대장이어야 하고 그 친구들의 의견은 좀 묵살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폭행이 성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친구들도 약간 반감이 일었는지 강도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 이제 그때 친구들의 배신으로 알렉스만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루도비코 갱생 프로그램이라는 그 감옥을 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자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약물을 투여해서 인간한테 약물을 투여해서 좀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그런 생체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눈을 못 감게 하고 약을 투여한 후에 영상을 계속 보여줘요. 약간 그런 폭력적인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렉스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얘기들이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 철학적으로 과연 그 선과 악의 자유진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뭔가 그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신기했고 그냥 신선하다기보다는 좀 신기했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결말은 좀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 영화를 나를 잘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생각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진단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철학적인 사유들을. 그래서 좀 이 영화를 고르지 않았나 싶어요. 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막 길러낸 그러니까 양성된 선은 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또 선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공사를 하네요 밖에서 맞나? 그러게요. 네, 소리가 들어갈까봐 미리 들어갈 것 같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승재가 씨가 잘 만져주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 근데 1월에 봤어요. 올해 1월. 네, 저도 비교적 최근에 봤었는데 조금 충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화를 지금 이 시점에 마주하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뭔가 그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뜨겁다. 애정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입문을 그 영화로 하신 건가요? 그 큐브릭 영화? 네, 맞아요. 네. 역시 큐브릭 영화 하니까 네? 막 눈이 빛나는데요. 아니. 근데 약간 요즘 영화 관련 밈에서 시계티어 오렌지도 나오잖아요. 이 맞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맞아. 네. 그런가요? 죄송해요. 저 선량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 반복해서 본 영화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조심하세요. 근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MBTI에 대한 편견도 맞닿아 있는 게 이 영화를 뭐 좋아하고 뭐 어떤 그런 컬트적인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맞아요. 그 사람이 전부를 또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 영화 좋았고 그 막 클래식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월광소나타인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 영화를 조금씩 틀어줬었거든요. 그 수업 이름이 웬 클래식 미치 시네마였어요. 저도 봤어요. 그죠? 네. 우리 심 교수님이 네, 영어로 진행하셨죠. 그쵸, 영어로 막 네. 진행하셨고 네. 그래서 틀어주셨던 영화인데 그때도 조금씩 봤는데도 좀 막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 극 중에 싱잉 인 더 레인이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원래 싱잉 인 더 레인 자체가 사랑은 비를 타고 해서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큐브릭은 여기서 되게 폭력적인 장면에서 그 음악을 써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낯설게 다가와서 그래서 더 관심이 갔었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감독이 저희한테 또 하나의 루도비코 실험을 오.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그러네요. 약간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베토벤 노래를 그렇죠. 들었잖아요. 맞아요. 좀 뭐랄까 그런 작품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에 대해 이거를 즐기는 관객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약간 이게 즐겁니? 라고 조금 뭐랄까 그런 조소 섞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다른 영화 봤던 것 중에 퍼니 게임이라 있거든요.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영화도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 배우가 갑자기 리모컨을 딱 누르는데 되감기가 돼요. 영화가 되감기가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장면을 분기로 다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인데 너희들 이런 폭력을 그렇게 즐기고 있니? 이게 정말 재밌니? 약간 이렇게 조금 반문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진짜 불쾌했던 것 같아요. 퍼니게임? 네. 진짜 불쾌하죠. 네. 기분 나빠. 그 미카엘 하케네? 아무튼 제가 헷갈리는데 그분 버전으로 보셔야 좋습니다. 그게 원 버전인가요? 그게 원 버전입니다. 네. 2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리메이크는 그냥 저기 하고 잠깐만 이거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카엘 하네케. 그 하네케 감독님.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영화죠. 참 좋은 영화 가져오셨네요. 네. 이 영화가 근데 사실 처음에 개봉했을 때는 그 제한이 됐었대요. 개봉 못하게. 제한 상영가. 네. 한국에서요? 어디서든? 영국에서? 미국인가? 네. 영국 아무튼 너무 좀 폭력적이고 그럴만해요. 잔인하고 그래서 한동안 제한이 됐었다가 뭐 얼마 한 30초인가? 영화 30초인가 좀 삭제하고 이제 등급을 이제 낮추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실패해가지고 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삭제한 장면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영화가 그리고 도입부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쵸. 노래가 그 강렬한 노래 나오면서 계속 그냥 빨간 화면만 보여주다가 네. 그러다 그 줌아웃 그 달리아웃 신 그쵸.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에 보셨나요? 첫 장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에 한 5분 동안 그 막 음악만 나와요. 그 검은 화면에서 아, 굉장히 맞아. 불쾌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모티브를 받았을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음. 없다고 하면은 아닐 것 같고. 큐브릭 감독 영화가 처음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한 10분 동안 계속 그냥 음악만 틀어주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거장이네요. 가장 네. 근데 엄청 괴팍했다고 들었어요. 아 현장에서요? 그냥 사람 사람 자체가 자체가? 네. 승재 씨도 다음 영화. 네. 저는 한번 다뤘던 영화를 그냥 결국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가져왔습니다. 그거 뭐였죠? 무슨 주제였죠? 숨기고 싶은 나의 영화. 아 그래요. 맞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근데 저는 약간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반복해서 봤던 영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집어오면은 보고 다시 또 돌려가지고 다시 또 보고 그래서 결국 거기 사장님이 그냥 가져가라고 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랑 뭐 제가 옛날에 공룡을 많이 좋아해서 다이노소어라는 디즈니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를 보고 뭔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영화였던 것 같아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 20년대 영화 그 외계인 영화의 아이콘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라는 그런 크리처가 있는데 그 둘을 가상 대결 구도로 이제 만들었던 2004년쯤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당시 그때 좀 대결 구도를 성사시키는 그런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프레디 대 제이슨 이런 영화도 있었고 모모 대 모모라는 그런 영화가 많았을 때 한참 김관장 대 김관장. 네, 약간 그런 영화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액션 그리고 그 흥미로운 자극적인 스토리를 많이 집어넣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뭔가 그때 당시에 크리처나 뭐 공룡 뭐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라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바뀌었다면은 제가 이런 거를 뭔가 구현해 보고 싶다. 뭔가 그런 생각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공룡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그냥 공룡 박사, 뭐 고생물학자, 뭐 이런 것들을 꿈꿔왔다면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공룡은 실존하지만 그것들은 실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직접 구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직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아니면 뭐 관심을 가진 영화 얘기를 하면은 항상 유치하지만 그때 영화들을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의 그런 원초적인 영화에 대한 관심을 깨워줄 수 있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이름도 프레데터. 네, 맞아요. 영어 이름이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외계인, 네, 그런 클리셰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프레데터라는 존재는 에일리언은 완전 그런 원초적인 살육을 즐기는 그런 외계인 느낌으로 나왔다면 프레데터는 뭔가 약간 사냥꾼의 이미지를 좀 많이 가져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의 매력이 많이 색다르게 좀 느껴졌었고. 그러면 영화에서 그 둘이 싸운다면서요. 네. 둘이 사람도 조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도 사냥을 하잖아요. 네.
사람 각자 흩어져서 사람 잡다가 마주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프레데터라는 그런 캐릭터가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좀 지능이 좀 낮은 약간 진짜 완전 동물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프레데터는 고지능의 좀 문명화된 외계인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일리언들을 어떤 남극의 어떤 기지에 가둬놓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 가둬놓고 약간 사육 느낌으로 이제 양성을 하고 배양을 하고 인간들 같은 그런 숙주들을 불러와서 미끼를 만들고 이제 프레데터가 와서 이제 에일리언을 사냥하면서 약간 의식을 치르는 성인 의식을 치르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사냥 장소 같은 느낌으로 구현을 해놔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결국 인간이라서 이제 인간이 어떤 이 현장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관도 원래는 둘이 만날 수 없던 존재들이라서 또 하나의 또 세계관을 만들어서 크로스오버 세계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막 마블도 뭐 이렇게 DC 유니버스 이런 거 히어로물들이 많잖아요. 크로스오버 막 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거에 뭔가 시초격 같은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죠. 요즘 막 배트맨 대 슈퍼맨 이러잖아요. 그런 작품들의 시초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재 씨가 지금도 영화 현장에 대한 꿈이 있고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지영님도 약간 그 큐브릭 영화를 보면서 뭔가 영화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유치하지만 뭔가 좀 그 끊을 수 없는 그 B급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왜 프레데터로 지었어요? 에일리언 말고 더 좋았어요? 저요? 프레데터. 에일리언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요? 에일리언은 좀 뭔가 그 원시적이었고 아니요 약간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약간 외계인이란 그런 뜻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프레데터는 뭔가 그래도 세 보이고 아니요 그 침략자? 그러니까 연상이 안 되는 그래도 단어잖아요. 흔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프레데터. 근데 이게 옛날에 그냥 초등학생 때쯤에 이제 지었던 이름이니까. 영어 이름 지으라고 했더니. 네네네. 근데 그렇게 지어온 사람 당신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영어 이름을 쓰죠. 지금 정상적인 뭐였죠? 제가 세례명이 가브리엘이어가지고. 가비였다, 그죠? 네, 가비. 가비. 지영님이 영어 이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어릴 때 영어 학원에서 마야라고 지어줬어요. 마야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디를 MAYA를 쓰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야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니로 쓰고 있습니다. 하니. 근데 되게 특이하다. 마야라는 영어 이름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쁜 이름 많잖아요. 뭐 엘리자베스도 있고, 뭐 크리스티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마야지? 마야. 이래가지고 특이하다. 근데 그래 본인이 지으신 거 아니세요? 네, 거기서 지어주죠. 장명을 장명을 해줬어요. 네. 저도 장명 지어줬어요. 네. 뭐였어요? 지미. 지미? 잘 어울려요. 지미였어요. 네, 잘 어울린다. 그때 선생님은 앨리스. 앨리스 선생님이 지어줬죠. 영어학원. 저는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에 한번 다녔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옛날에 제가 썼던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프레데터? 네. 가비라고. 좀 사렸네요. 네, 근데 그때 한창 또 스우파가 또 아. 유행했을 때쯤이어가지고 가비. 가비 왜 가비로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럼 뭐라 대답했어요? 제 세례명이 가브리엘이니까 세례명. 가비로 했다고 했죠. 네. 두 분은 그러면 그 지금 영화를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네, 출발하신 거고. 네. 저는 제 성향이나 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좌우명
그래도 긍정적인 삶을 인격적인. 네,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준 그런 작품을 각자 가져와 본 것 같고 건욱 씨의 그런 영화는 또 뭔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또 여쭤보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런 본인만의 영화가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본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또 5월 중순이네요. 이게 송출 일자가 언제쯤이죠? 지금 녹음하는 거는 4월 30일, 4월 30날 네, 전주 국제영화제 전날이죠. 네, 그날에 딱 나올 겁니다. 저희 또 같이 가시잖아요. 승재 씨랑 저랑 또 가시나요? 한 방을 1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좁은 방에서. 맞아요. 원래 흥보방에서. 흥보방? 네, 방 이름이 흥보방이에요. 전주답게. 그렇죠. 그래서 한옥방. 또 작년에 또 승재 씨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 응어리도 해소해보고 이번에 막걸리 한번 드시는 그쵸, 걸로. 낮술도 하고, 살짝 네.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전주 가시는 분들 재밌게 다녀오시고 저희는 5월 중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안녕.